타로마스터 정해도 북콘서트가 시작됩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무음 모드 또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 타로는 내가 본다 출간 기념 타로마스터 정해도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북콘서트의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소울소사이어티 마케팅 담당자 손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 타로는 내가 본다 출간 기념 타로마스터 정해도 북콘서트 행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북콘서트에서는 총 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 북콘서트에서 건강과 치유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 타로마스터 정해도의 괴로움 없는 삶 시작하겠습니다. 타로마스터 정해도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타로는 내가 본다 저자 정회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봄비가 와가지고 오시는데 혹시 불편함은 없으셨는가 싶은데, 비가 이렇게 봄비가 올 때는요 사람이 좀 감정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이 비라는 것은 하늘과 또 땅을 연결해주는 물질이어서 오늘 같이 타로 토크쇼 같은 거를 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떤 우주의 메시지나 계시를 받기에 참 좋은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로 카드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삶에 있어서 참 평온함과 풍요로움을 많이 누렸는데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이 타로 카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내 타로는 내가 본다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타로 카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내타 내본이 도움이 된다면 전 이 책의 소명을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봤는데, 제가 돈 많은 사람도 상담해보고, 그리고 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상담해보고, 그리고 뭐 인기가 많은 사람도 상담을 해봤는데, 그분들도 다 그분 나름의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이 더 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은 이 타로 카드라는 것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이 사람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북토크 주제는 괴로움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뭐 행복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모두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타로 카드를 만나기 전에 제 삶은 정말 괴로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정말 정점에 다 가서 낭떠러지에 몰렸다라고 느낄 때쯤에 이 타로 카드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참 이상하고 신기한 게요. 뭐 타로 카드나 사주나 뭐 별자리 이런 운명학은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그 순간에 이 운명학을 만나게 돼요.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운명학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왜 이렇지? 라는 그 질문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면 운명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운명학을 공부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실 때 단순히 미래를 내가 알기 위한 것보다 우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를 알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괴로움은 어디서 올까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 이혼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를 딱 보면 이혼수가 있어요 앞에. 그래서 제가 가까운 미래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이혼이 안 돼서 힘들다고 해놓고 이혼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실은 이혼이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 바뀌지 않으니까 이혼이라는 걸 생각했고 이혼이 안 돼서 힘들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그것만 알아도
나의 괴로움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담을 한 걸 쭉 분석해 보면서 과연 괴로움은 어디서 올까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괴로움은 세 곳에서 오더라고요. 첫 번째, 나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있고, 운에 의한, 이건 또 하늘의 영역입니다. 운에 의해서 오는 괴로움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나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은 태생적 기질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순수하고 맑은 영혼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내가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남들은 아니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나는 죽겠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걸 몰라주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태생적 기질을 아는 것이 괴로움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 타로 카드로 충분히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인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인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느끼는 괴로움 포인트가 있어요. 나와 타인 간의 중간에서 느끼는 괴로움인데요. 바로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이 지구상에선 비교라는 거를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뭐 강아지가 아우 옆집 강아지 잘 사니까 부럽네 이렇게 비교 안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다 유튜브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데 예쁘고 몸매도 좋아 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데 마음도 잘 쓰고 착해, 돈도 많아. 제가 다 그분들 상담해 봐봤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네, 보여지는 것만 그렇고 그분들 더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비교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괴로움은 내 일상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숨이 막히게 할 때도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혹은 뭐 직장 동료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괴로울 때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멀어지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우면 우리 둘 다 상극인 거예요. 그럼 멀어지는 게 답인데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자꾸 가까워지면 더 괴롭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이제 운에서부터 오는 괴로움, 하늘에서부터 오는 괴로움인데, 이거는 본능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면 운명학을 공부를 하던가 운명학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이 운에서 오는 괴로움은 시기와 불행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시기는 뭐냐면, 나는 원래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내가 무기력하고 너무 게을러졌어. 왜 그렇지? 평소에 나와 다른 이상한 컨디션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원래는 굉장히 평온한 사람이었는데 작년 겨울부터 왜 이렇게 분노가 나고 억울하고 화가 나지?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런 시기다라는 걸 내가 알면 그 시기가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조절을 하면 되는데, 그 시기인 걸 모르면 겨울에 반팔 티셔츠 입고 나가는 거죠. 미세먼지가 가득한데 마스크 안 쓰고 입 벌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타로 카드로는 그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재지변과 같은 불행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3년 동안 큰 불행이 있었죠. 코로나.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인생에서도 불행이 옵니다. 불행이 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베스트는 운명학을 내가 공부를 잘하고 타로 카드를 열심히 해서 미리 알고 피하면 최고 좋죠. 혹은 최소화하면 최고 좋은데, 그걸 어쩔 수 없이 맞았다면, 알고 내가 맞으면 그래도 좀 덜 괴로워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또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한번 알고, 또 그 괴로움을 아는 순간 거의 해소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점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의 시인 백낙천의 감흥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길흉화복 유래유 단요심지 불요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뜻이 뭐냐면, 길흉화복이 오고 가면은 이유가 있으니까 단지 깊이 살피면 근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이 좋은 일이, 그리고 나에게 오는 이 나쁜 일이 왜 오는지, 그 괴로움이 왜 나에게 있는지만 알면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다는 거죠.
타로 카드로는 그 왜를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실체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 그 깨달은 선생님들, 스승님들 만나는 거를 굉장히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으로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정말 깨달음을 얻으신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행복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행복은 모르겠지만 괴로움은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행복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거친 감정이에요. 행복은 실체가 없어요.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에 내가 자꾸 그걸 추구하고 난 왜 행복하지 않지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고 진짜 좋은 상태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예요. 괴로움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900년 전에 보조국사 진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넘어진 그 지점에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괴롭고 힘들면 그 지점에 해결책이 있는데 다른 데를 봐요. 혹은 이 땅을 원망해요. 왜 여기 이 땅이 있어가지고 내가 넘어졌어. 그것이 괴로움입니다. 그냥 단순히 알고 그걸 잡고 일어나면 될 뿐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이런 괴로움이 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 싶다. 혹시 뭐 손 들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나요? 네. 어디서부터 괴로움이 있으세요? 선생님한테 네. 저는 선생님한테 좋은 교육을 받고 지금 수월톡을 하고 있는데도요. 네. 계속해서 선생님만큼 따라가고 싶은 그 조바심이 나다 보니까 그거에서 좀 괴로움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뻔하게 네. 다들 아는 괴로움이지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손을 든 이유는 선생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고 싶어서 네. 우선 그게 중요합니다. 대화를 했으니까 이제 괴로움은 조금 없어졌고. 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늘 바락이라서 네. 늘 괴로우면 좀 따라올 것 네. 같습니다. 비교에서부터 오는 괴로움이죠. 네. 네, 비교에서. 감히 따라갈 수 아니요. 없지만 저도 그런 비교를 해요. 저도 타로 카드를 하지만, 네, 앉아주셔도 됩니다. 나 타로 카드를 하지만, 이 운명학 쪽에서는 더 올라오면 도사들이 있어요. 초능력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내가 너무 한없이 작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나 왜 여기 안에서만 갇혀있지? 저쪽에서는 막 허리를 못 핀다는 사람 손 대니까 허리를 막 이렇게 피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진짜 비교를 하면 끝도 없어요. 어떤 분은 뭐 딱 지나가자 너네 집에 형제 몇 명 있는데 첫째 형이 뭐 하네? 나 타로 카드 이걸 못 하는데 어떡하지?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웬만하면 이제 비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보다 충분히 더 잘하실 수 있고, 네. 지금 잘하고 계시고, 네. 또 혹시 나는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말하면 또 해소될 수 있어요. 네. 약간 뭘 해야 되지? 음식을 그만. 네. 음식 먹을 때 그만 먹고 싶은데 계속 먹더라고요. 왜 그만 드셔야 돼요? 그런 게 약간 살찌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속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뭐야 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다 눈빛이 뭐야. 근데 진심으로 괴로워. 진심으로 괴로우세요? 네. 여기 다른 분들이 굉장히 분노해. 네. 지금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눈빛으로 바로 보셔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손을 안 드신 분은 나는 지금 괴로움이 딱히 없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에 너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내가 유지하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저도 괴로움이 저한테 만약에 지금 뭐가 괴로우세요? 그러면 없어요. 뭐가 그렇게 괴로울까? 너무 복 받은 거죠. 여기 있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난 괴로움 손 들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생각나는 괴로움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삶입니다. 네. 제가 그래도 우리의 어떤 이 에너지 파장과 어떤 기운을 좀 바꾸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이 온 몸의 세포는 60조 개래요. 약 60조. 그런데 그것이 90%가 90일 동안 다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90일이 있으면 현재 기점에서 90일 후에는 나의 온 몸의 세포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 세포는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이 세포가 이제 60조 개가 90일 동안 계속 태어나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몇만 개씩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이 순간에 나는 잘된 운명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파동의 던지를 받아서 그 세포가 세팅이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90일 동안 계속 나는 잘된 운명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90일 후에 나는 잘된 운명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걸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따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3초를 1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팅을 하는 거예요. 왜 3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냐? 3은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 공간,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를 이루고 있는 육체, 마음, 영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70초가 되면 90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압축할 겁니다. 자, 528Hz를 한번 좀 틀어주세요. 제가 이제 들려드릴 528Hz는 기적의 주파수라고 불리는 파동 주파수인데요. 이 인간의 DNA와 우리의 어떤 이 세포를 정화하고 재생하고 회복하는 기적의 주파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듣기가 어려운 주파수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들으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살며시 좀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자, 지금 숨을 코로 쉬는데요. 내 코에 숨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것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내 숨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코끝으로. 자, 그리고 내 세포에게 말을 걸어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나의 육체에 있는 이 세포에게 잘 지냈니? 잘 있었어? 행복하지? 나의 세포에게 말을 걸어보는 연습을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270초 동안 528Hz의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요. 나는 잘 될 운명입니다 라고 나의 세포에게 계속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운명입니다. 나는 잘 될 운명입니다. 나는 잘 될 운명입니다.
잘 될 운명입니다. 나는 잘 될 운명입니다. 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제가 나는 이라고 선창을 하면 우리 다 함께 잘 될 운명입니다.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나는 잘 될 운명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잘 될 운명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된다고? 이런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온다고? 그거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정말로요. 네. 우리 이 세포는 세팅이 됐어요. 잘 될 운명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세요. 나는 계속 잘 될 운명이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정말 나에게 기적 같은 일들, 정말 귀인들 만나게 되는 인연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타로 카드 상담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나 그 다음에 어떤 생각적으로 많이 성장한 거 하고 성숙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라는 그 단어, 사람들의 이야기할 때 이야기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귀이자에 양약자, 귀로 듣는 약이다라는 그런 어원이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나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분 정도 여기서 이제 모셔서 개인적으로 그분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지, 그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는 어떤 위로를 드릴 수 있는지 상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용기를 내신 3분이 있으십니다. 그 3분의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다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어떻게 한 분을 찝을 수는 없고 이 추첨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혜님 계십니까? 박은혜님 괜찮으세요? 나올 수 있으시겠어요?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좀 울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왜? 아니,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나오셨으니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박은혜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은K 완료 열정 대학생이고요.
박은혜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떤 거를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고 싶으세요? 네, 너무 괴로운 일이 많았는데 네, 여기서 다 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일 지금 마음이 힘든 거는 제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돌봐야 되거든요. 예, 정신치 병원에 있고요. 제가 너무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동생분이 이제 좀 몸이 아프신데 내가 이제 그 동생을 돌봐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그럼 병원에 있으세요? 아니면 집에 같이 있어요? 병원에요. 병원에요? 네. 제가 그러면 동생분과의 관계를 한번 보고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소울 스틱인데요. 오른손으로 편안하게 좀 잡아주세요. 네, 그리고 마이크는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동생분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카드를 왼손으로 3장을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네타네본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카드 나온 것만 봐도 좀 이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여기 눈물을 좀 닦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현재 입장인데 5번 칼카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나의 어떤 의지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는 힘듦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 5번 칼카드와 같이 나오는 것이 이 3번 칼카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어떻게 보면은 이 괴로움이나 힘듦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달라지거나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동생분도 지금 보시면 근본에 이 여사제 수녀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여사제 카드랑 사실 러버 카드가 같이 오는 분이 드물어요. 왜냐면 이게 수녀거든요. 수녀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정반대 러버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동생이 어떻게 보면 이 3장이 이 여동생인가요? 남동생인가요? 누나에 대한 마음이 수녀와 러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너무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동생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게 성모 마리아 카드거든요.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이 러버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아니까 메비우스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희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근본 현재 미래, 근본 현재 뭐 이런 시간의 흐름이라고 봤을 때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예요. 네, 지금 이 기점이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들고 지금 그러면 동생분은 병원에 간 지는 얼마나 됐나요? 꽤 오래됐어요. 네. 1년 넘었어요. 그럼 내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동생의 어떤 병원비나 아니면 그 주 1회도 가야 되고 네. 주 1회 병원
병원에 갈 때마다 먹을 거랑 빨래거리 챙겨주고 그 모든 거를 관리 안 하면은 혼자 씻지도 않고 관리를 혼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병원에 물어봐서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애 관리자가 됐어요. 법적으로 네. 후견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서류를 저보고 다 제출하래요. 네. 그 제출하는 게 너무 버겁고 그 외에도 세무사 뭐 여기저기 그럼 이게 최근의 일이네요? 2, 3년 2, 3년? 안의 일이에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것이 지나면 물론 내 삶에 있어서 이 메비우스티는 이 동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동생은 그래도 러버 카드가 되면 동생도 지금 심적으로 말은 뭐 할지 안 할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동생도 시간이 지나면 러버 카드면 마음이 지금보다는 나아져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과연 이 관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면 단순히 현재 이 생에서의 어떤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카드가 지금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3번 칼카드와 5번 칼카드의 뒤에는 타워 카드가 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동생과의 어떤 인연의 카르마를 이걸 통해서 나는 좀 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러면 저는 그 이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진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네. 법원에 관련된 서류만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네. 산을 넘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든 시기라는 거를 알면, 이거 지나가면 내가 좀 덜 힘들다라는 거 알면 그래도 지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도 입대할 땐 힘들지만 2년 후면 제대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버티실 수밖에 없어요. 다행인 건 내가 그래도 지금보다 낫고 동생도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진다라고 볼 수가 지금도 있습니다. 많이 편안해졌어요. 네. 저한테 되게 안 좋았는데 네. 약을 먹고 많이 부드러운 표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심장의 칼꽂힌 카드에서 러버 카드로 간다는 건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금전적으로도 2번 동전이면 플러스는 아니지만 마이너스는 아닌 거예요. 돌고 돌아도 원점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시기만 좀 잘 넘기시면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네, 제가 한 분만 더 모실게요. 네,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효민님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 소개를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명은 신현아입니다. 네, 박수 한번 드려야 타로 카드를 통해서 어떤 거를 좀 질문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 앉아 있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은 고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안 뽑히고 다른 분이 대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왕 또 나오니까 네, 하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쪽 드라마 일을 좀 네. 하다가 그 공황 장애가 와가지고 네. 지금 현재 이제 리포터랑 이제 광고 쪽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깨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상담도 좀 받아보고 했는데 상담을 받아도 직업을 바꿔봐라. 특정 어떤 환경에 처하면 다른 데서는 안 그러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만 되면 이게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좀 내가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럼 상담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신 거예요? 예, 일종의 좀 그런 상담이었는데 거기서 상담을 해보니까 그럼 직업을 바꿔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오는 괴로움이면 저는 이제 카드를 봐야겠지만 태생적 기질로부터 오는 괴로움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특정 상황에서 힘들 수 있다고 그 상황만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 상황이 뭔지를 한번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으로 편하게 잡아주세요. 편안하게 왼손으로 여기 있는 카드를 3장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신유민 님은 제가 이 카드 3장으로 봤을 때 네. 어떨 때 내가 좀 기질적으로 힘드냐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그거를 내가 억지로 요구받았을 때 맞아요. 예, 그때 남들보다 훨씬 더 두려움을 갖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 보이죠. 네. 그리고 보시면 이 3번 칼카드가 이제 고통인데 어디서 고통이 오냐면 이분은 사전에 모든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배우 활동 이렇게 하는데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자라고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맞아요. 그래서 이 3장이 제가 이제 어디서부터 나의 그 기질적으로 괴로움이 있느냐라고 했고 그래서 조언점으로 제가 하나 뽑았을 때 소년의 동전이 나왔거든요. 동전이라는 것은 흙, 물, 바람, 물 중에 흙, 가장 안정적인 원소입니다. 근데 여기 3장은 뭐가 나왔냐면 칼이 바람이거든요. 컵이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변화하는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그만둬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분이 업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고 그걸 좋아하는데 저는 대신에 이 소년의 동전 카드 같은 게 뭐냐면 내가 큰 배역이나 큰 어떤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정해진 어느 정도 상호 약속된 거에서 깨지지 않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천직이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는데 네. 예를 들면 이분한테 이제 진짜 만약에 안 맞는 게 연예인이라고 했을 때 안 맞는 게 버라이어티 같은 거 안 맞죠. 네. 버라이어티 같은 게 안 맞는 거예요. 대신 연극처럼 대본이 있고 네. 그 대본대로 상호 합의해서 가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맞는데 그럼 지금 리포터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리포터도 하고 사실 연기도 계속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좀 큰 사실 이게 좀 놀란 게 뭐였냐면 제가 그 공황장애가 어떻게 생겼냐면 다 외워놓은 대사를 들어가기 5분 전에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의료 용어가 거의 5줄 정도를 외워야 되는데 도저히 못 외우겠어서 제가 딱 이제 촬영 현장에 가서 이거 못 외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보 아니냐면서 그때의 그 기억이 이분의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안정감 있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거를 이제 저도 그래요. 이 타로 카드 상담도요. 어떤 분이 손님이 왔는데 선생님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엉망진창이네. 그 트라우마 생겨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상담 때 또 틀린 말 하면 어떡하지? 막 두근두근 거린다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감정이 실렸죠. 네. 저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다음 상담 때 잘해서 선생님 잘 맞네요.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이거를 100번 정도 연속으로 들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부터 이거를 다시 그걸로 원상복구하게끔 하면 그게 반복되면 이 트라우마가 잊혀질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저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물어보세요. 선생님 뭐라고 쭝얼거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 구절이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꽃밭의 독백이라는 그 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닫힌 내 문 앞에 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정주 시인은 그 꽃이 피는 그 순간의 찰나가 개벽이라고 한 거예요. 이 우주의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 근데 그 순간은 너무나 찰나죠. 그런데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단지 그 앞에 섰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기다리는 과정이 벼락과 해일만일지라도 나는 그냥 단지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간절하게 기다릴 뿐이에요. 타로 카드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 계시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 서서 제발 나에게 좀 메시지를 줘 라고 저도 그 타로 카드 앞에 그냥 기대어 서서 간절하게 중원처럼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제발 보여줘. 이분이 왜 힘들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공황이 오는 거야? 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만큼 뭔가 이제 간절함이 있으면 잠깐 그 찰나에 그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거를 캐치하는 일을 하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북 콘서트 전에 사전에 나는 이렇게 괴로움을 좀 극복했어요. 그래서 평온을 찾았어요. 라는 말씀을 용기 있게 해주실 분이 좀 있으신가? 라고 해서 3분 정도가 스피치를 좀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극복할 수 있구나. 아니면 방금 신효민님이신가요? 신효민님처럼 내 고민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그런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난 저렇게 극복해야구나 깨달음이 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 분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님은 여연님이시죠?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지은입니다. 저는 소울톡에서 여여라는 이름으로 이미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타로카드로 바뀐 내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충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제가 느껴졌고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말아버리는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너가 주는 돈만 받고 시키는 일만 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직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셨을 텐데요. 제가 2년 정도 다닌 회사를 그만둘 때 회장님이 퇴사 사유서를 들고 오라고 했고요. 거기에 그대로 이렇게 적어 갔습니다. 아마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보통 아니죠. 네, 맞아요. 저는 너무 강해서 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저만의 틀을 정했고요. 그 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상황을 분별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렇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다가 제 이렇게 이 모든 틀이 다 깨부셔지는 그런 시간에 갑자기 맞부닥뜨립니다.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정말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고요. 잘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정말 갑자기 헤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제 감정이나 제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는 시간들은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한 3주 정도를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았죠. 밥 절대 먹지 않았고요. 밤새 유튜브 타로 돌려봤습니다. 원래 시점 보러 간다, 타로 보러 간다 이러면 그런 거 할 시간에 네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해라 뭐라 하노 이렇게 하던 저였는데 진짜 힘드니까 제가 그걸 밤새 돌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탱이가 같구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는 저의 내면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내면 아이는 6살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아이였고요. 제가 6살 되던 해에 저희 부모님 정말 많이 싸우셨습니다. 맨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이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빠랑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러면서 딱 집을 나가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말이 잘 되셨는지 3개월 정도 뒤에 이제 다시 돌아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날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저한테 엄마 왔으니까 좋지 가서 안아줘 엄마 좋다고 얘기해 라고 해랬는데 저는 가지 않았고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타로 배우고 나서 했지. 타로 배우기 전까지는 나 힘들어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내 옆에 있어주세요, 네가 필요해요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강해서 부러지는 제 모습은 그냥 어릴 때 그 말을 하지 못했던 저의 내면 아이가 그대로 에고가 되었던 거고, 제 에고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걸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카톡을 했죠. 엄마, 내가 그때 사실 못한 말이 있는데 솔직히 엄마 집 나갔을 때는 너무 무서웠고 힘들고 불안해 죽을 뻔했다고. 근데 엄마 와서 너무 기뻤다고. 나 이 말 아직 못했다고. 엄마 원망하지 않는다고.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결혼도 처음이었을 텐데 엄마가 무슨 뭘 잘못했겠어. 그냥 내 엄마여서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처음으로 보냈어요. 30년 만에. 그리고 나서 저희 집 분위기 너무 좋아졌거든요. 지금도 너무 좋아요. 막 사랑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화해는 한 거고 저는 힘들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려봅니다. 유튜브 타로를.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미신에 빠졌구나. 조금 더 하면 정신과를 좀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제 스승님의 그 유튜브의 그 타로 수업 공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갈 건데 저희 병원에 가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이러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우연히 진짜 운 좋게 가게 된 거죠. 저는 그날 스승님이 첫 번째 수업에서 당신이 여기에 오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모두가 듣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수업에서 느꼈습니다. 나 이제 사는 동안 타로하게 생겼다. 이거 바로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외워가지고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저의 내면 아이랑 똑같은 내면 아이를 가진 부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느껴요. 내 지난 시간들이 오늘을 위해서 있었던 시간이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랑 상담을 하고 얼굴빛이 확 밝아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너무 잘 만나고요. 막 저와의 상담을 토대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다. 얘기가 잘 됐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는 제가 반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를 절대 상상도 못했어요. 타로가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림이죠. 이렇게 하다가 살았는데 그냥 되게 좋아요. 저도 아직 사람인지라 에고가 올라올 때 있고 내면 아이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땐 그냥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런 손님이 오겠구나. 나에게 또 과제가 생겼구나. 그럼 마스터해야지. 이러면 금방 지나가고 또 기가 막히게 그런 분이 오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저희 스승님도 그렇고 소울소사이어티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스승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소울소사이어티를 통해서 타로를 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을까 싶고요. 저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타로로 저와 비슷한 내면 아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연님이 어머니에게 30년 만에 문자를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예전에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MT를 가는데 그 다른 나보다 2학년 높은 선배가 내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사랑해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단문이 온 거예요. 나도 사랑해. 제가 그 순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나한테 장난을 쳤지만 나는 엄마한테 사랑한다라고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눈 딱 한번 감고 엄마 사랑해 한번 문자 보내보세요. 그러면 의외의 단문이 옵니다. 나도 사랑해 뭐 이런 식의 단문이 오니까 한번 그런 장난을 한번 쳐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주변에 다른 친구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단문이 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노미나 선생님께서 말씀 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미나라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정혜도님의 팬들분께서 오신 거 맞죠? 저 역시도 정혜도님의 팬입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내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저는 돈 때문이에요.
저는 현재 크게 2차 지옥까지 맛본 상태인데요. 1차 지옥을 맛봤을 때 그때 저는 정혜도님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1년 11월 12일 새벽 6시였어요. 그때 저는 1차 지옥을 한참 걷고 있었는데 정혜도님 덕분에 그때 그 정혜도님의 말씀으로 결론은 2차 지옥까지 갔지만 그래도 지옥에 빠져 있지 않고 죽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정혜도님 북콘서트에 스피치 연사로 뽑혀서 이렇게 스피치도 하고 저는 이 자리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저의 지옥 같았던 삶은 이야기해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와 함께 첫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은 사기였었고요. 남편은 기업에서 강의하는 기업 강사였는데 코로나와 함께 모든 강의가 취소되어서 들어오는 수입은 제로였고 조급한 마음에 두 번째 사업을 미끼를 덥석 물었는데 그것도 또 영화처럼 사기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내내 들어오는 수입 전혀 없이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돈 붓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둘이 합쳐서 약 한 15억 정도의 한 사람당 7억 조금 넘는 빚을 사이좋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1차 지옥이고요. 그리고 바로 시작된 2차 지옥은 버티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돈을 다 잃고 마이너스의 빚을 더 지고 법인 사업체에 들어간 부모님 집 담보 대출 때문에 파산도 아닌 3년 회생 딱지를 붙이고 청담동이 논밭이었던 시절부터 살았던 우리 남편 덕분에 저는 그동안 강남 사모님이었었는데 그렇게 강남을 작년 4월 25일 날 떠났죠. 쫓겨났죠. 갈 곳 없는 우리 가족을 부모님이 걷어주셔서 지방 부모님 댁에 지금 현재 얹혀 살고 있고 잘 나가던 기업 강사 남편은 지금 마이크 대신 빗자루를 잡고 하는 일은 아파트 경비일인데 직책은 시설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올해 마스크를 벗고 나서는 감사하게도 강의가 조금씩 들어와서 하루 경비를 하고 하루 쉴 때 이제 강의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지옥의 스토리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차 지옥을 걷고 있을 때 계속 만들어야 되는 돈을 만들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무섭고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때 진짜 목 놓아 펑펑 울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 정혜도님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종이에 적으면서 그부터 이제 힘들 때마다 죄송합니다. 네. 멘탈이 붕괴될 때마다 자신감을 잃을 때마다 무섭고 용기가 안 날 때마다 그거를 읽고 또 읽었는데 몇 번을 읽어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위로가 됐고 깜깜한 저의 앞이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고 힘이 났고 용기가 났습니다. 근데 힘은 났지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또 있었다. 저는 현재 두 번째 사기로 시작된 그 사업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올 1월 어렵게 그 폐업을 결정을 하고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데 또 폐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제가 눈물 때문에 안 보이네 글씨가. 회생에서 폐업을 하던 법인으로 폰을 네 감사합니다. 그 빌려줬던 그런 은행이나 기업에서 이렇게 돈을 또 한꺼번에 갚으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촉 얘기를 어제까지 듣고 왔고요. 또 그걸 본 또 저희 엄마는 또 어느 세월에 그 많은 빚을 갚을 것이냐며 또 아파 누우신 모습을 보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비참하죠. 희망도 없고 내 앞이 너무 막막하고 정말 답답한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요. 지금의 저는 정말 후지지만 저는 제가 너무 애틋해서
나랑 내가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혜도님의 그 모니커를 읽으며 울면서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무대에 섰습니다. 이렇게 그 성공 스토리도 아닌 실패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이런 대단한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 정혜도님 글 덕분에 저는 힘들지만 힘내고 있어요 라고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 앞에서 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혹시 저처럼 어려운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같이 힘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무대에 섰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2021년 11월 22일 날 정혜도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제가 울면서 한자 적었던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둠과 빛은 서로를 싫어하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잘 될 운명 안에 있는데 눈을 가리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방에 암막 커튼을 걷는 순간 방이 밝아지듯 내 인생이 잘 될 운명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찬연한 빛이 들어옵니다. 바깥은 밝은 대낮이었는데 나만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주의 시스템은 절대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주가 당신을 크게 쓰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 그 또한 인생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가장 이로운 상황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기도 힘든 시기도 때가 되면 끝납니다. 천하의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되면 모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잘 될 운명 안에 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세요. 우리는 부여받은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고 소중하게 쓰세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순간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만으로도 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단 1cm라도 잘 될 운명으로 나아갔다면 멋진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나는 잘 될 운명입니다. 나는 잘 될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잘 될 운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저도 지금 눈물이 나요. 아니 아까 들어오실 때는 제가 그렇게 힘든 상황인지 몰랐는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그냥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저도 참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육체적인 굉장히 고통을 크게 겪었는데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 안 되려고 하면 2년 만에 안 됐잖아요. 잘 되려고 하면 2년 만에 잘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그 빚 언제 갚아 하는데 2년 만에 잘 될 운이 들어오면 한 번에 갚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하루 그냥 즐겁게 보내시면 또 내일 또 오면 또 내일 또 즐겁게 보내시면 생각지 않은 운이 분명히 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 준비해 주신 분은 안시아 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좀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들어서 저도 울다가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슬픈 스피치를 해주실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네일클로버 3개를 가져왔어요. 코팅된 건데요. 별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정말 잘 될 운명이시라는 거를 한번 되새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가져왔는데 제가 이따가 질문을 3개를 드릴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신 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1초 후에 앞이 안 보이신다면, 실명이 돼서 내가 평생 앞을 볼 수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뭘 하고 싶으세요?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어요.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으시고요. 네. 이따가 받아가세요. 네. 네. 아, 네. 네.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그 존재들을 네. 마지막으로 담을 것입니다. 네. 일단 대답해 주신 분들 저한테 꼭 와주세요. 사실 저는 네, 이따가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3년 전에 갑작스럽게 실명이 될 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요.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크리스마스 날 집에 돌아와서 렌즈를 빼는데 각막이 같이 뜯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몇 %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태어나서 처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빼서 아픈 건 줄 알았어요. 근데 1시간, 2시간이 흘러도 계속 눈물이 나고 송곳으로 각막을 계속 찌르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거울로, 육안으로는 그냥 말짱해요. 그냥 충혈이 됐을 뿐이에요. 근데 눈물이 계속 나서 결국엔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응급실에 또 그때 당시 코로나 초창기라 검사를 하지 않으면 또 들어갈 수 없고 굉장히 복잡 다사다난하게 해서 한 4-5시간 만에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또 그 시즌이라서 담당의가 없었고요.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께서 일단 사태가 많이 심각하다. 너덜너덜한 상태고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안 왔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무조건 다시 와라. 실명을 하실 수도 있다 라는 상황이었어요. 왼쪽 눈이었는데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거짓말하는 것 같았고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붕대를 감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실명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택시 타고 들어오는데 막 불안감과 괴로움이 엄습했죠. 하고 싶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포기했던 꿈들, 가고 싶었던 곳, 그리고 정말 제대로 사랑도 안 해본 것 같고 내 인생 자체가 다 너무 불행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을 때 역시나 같은 말을 들어요. 실명하실 수도 있다. 근데 일단 계속 경과 지켜보자. 이게 수술이라든가 치료법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주셔라 했는데 그런 게 없대요. 이거는 눈을 감아도 아프고요. 눈을 떠도 아파요. 그냥 누워만 있어도 눈물이 줄줄 나요. 계속 나요. 그래서 그냥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됐고요. 권고사직이죠. 왜냐면 전 사실 재택근무가 될 줄 알았어요. 왼쪽만 나간 거기 때문에 한쪽 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두통이랑 치통까지 와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옥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회사도 잘리게 되고 또 외출을 하려고 사실은 제가 약속이 하나 있어서 나가봤는데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벽이 여기 있으면 제가 모르고 이건 박는 거죠. 젓가락질도 잘 안 됐었고요. 한쪽 눈으로 보니까 의외로 인간이 눈이 2개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가하게끔 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또 가족분들은 사정이 있으셔서 저를 돌봐줄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혼자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일단 눈에 물이 들어가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서 씻지도 못해요. 머리도 못 감아요. 머리도 못 감고 그냥 약만 이제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넣고 항암 치료 같이 이렇게 계속 넣는 겁니다. 세균이 생기면은 붙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항생제만 계속 넣고 먹고 사람도 못 만나죠. 일도 못 하게 됐죠. 가족들도 못 만나죠. 씻지도 못하죠. 먹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죠. 저는 그때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잠만 계속 자는 거예요, 제가. 배도 안 고파요. 그래서 잠만 자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제가 유일하게 여기서 탈출할 수 있었던 한 가지 히든카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 손 들고, 네. 네, 여기.
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사실은 첫 번째는 동물 유튜버였어요. 이따가 받아가세요. 동물 유튜브를 이제 보다가 고양이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항상 이제 맨날 그런 것만 보다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어떻게 이제 알고리즘에 뜬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정혜돈 선생님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하늘의 운이 바뀔 때 일어나는 징조. 3가지 징조였나? 그거였을 거예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조회수 4천 조회수가 넘어간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랑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랑 일맥상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3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늘을 감동시켜라. 거기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일매일 정말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 계속 그냥 눈 뜨고 잘 때까지 계속 그냥 말했어요. 중얼중얼.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제가 만약 실명 안 된 게 해주시면은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 소명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현실에 치여서 안 했던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실명 안 하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매일매일 정말 빌었어요. 정말 그렇게 빌었고 두 번째는 땅을 감동시켜라 거든요. 그래서 땅이라는 건 이제 환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눈이 아프니까 사실 청소가 웬 말이에요. 씻지도 않는데 잠만 잤어요. 막 밥도 안 먹고 살이 39kg까지 빠질 때까지 밥이 식욕이 안 생겨요. 우울증에 걸리면. 계속 잠만 자는 거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그냥 뭐 물 같은 거 먹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한 2주가 3주가 흐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두 번째 이제 땅을 감복시켜라 거기서 이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렵사리 그냥 하루에 한두 개씩 치우기 시작해요. 치우고 뭐 세수도 그냥 물티슈로라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또 이사 갈 것도 알아보게 되고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마인드가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을 감동시켜라 였어요. 제가 이제 4주차 됐을 때 그때 뭐 인터넷으로 뭐 행복학교 같은 것도 다니면서 안 듣긴 채로 실명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눈 감고 들으면서 발표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달 반 정도 흘렀고 이제 경과를 계속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어느 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지가 거의 한 2달 가까이 됐을 때 기적적으로 붙었다고. 붙었다. 근데 뭐 라식 수술이나 뭐 라식은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렌즈도 평생 낄 수 없는 눈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눈, 코, 입이 다 뭉개져서 보이고 글씨도 사실 지금 뽑아왔지만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 안경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날의 감정을 좀 살리고 싶어서 안경은 일부러 착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눈이 됐지만 저는 정말 오늘 제 운명으로 만든 것 같거든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실명이 안 되게끔 해주시면 정말 하늘의 뜻대로 살겠다 해서 제가 전혀 안 하던 것들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우울증 걸린 친구 따라서 산티아고 순례자 길도 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우여곡절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뚜벅뚜벅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를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영상을 자주 보니까 공지가 떠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 사실 신청했을 당시에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사실 코로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도 신청을 했어요. 그냥 스피치를 하려면 사실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신청을 했고 그때 감기 기운에 정말 비몽사몽해서 초고가 엉망이었어요. 지금 보면 너무 부끄러운데 그거를 이제 조금 수정해 주실 수 있냐고 또 피드백을 주셔서 그 담당자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제 은인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목소리가 안 나왔던 게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쯤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또 저의 사적인 이런 소소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고 오늘 제 편으로 만드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정혜돈 선생님 그리고 저의 그 아주 서툴렀던 제 글을 뽑아주신 담당자님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정말 잘될 운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하다라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네, 정말 지금 안시아님 정말 생각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저도 주변에 이런 우리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야 진짜 무탈하다는 건 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그렇게 일을 겪으면 아마 모든 것들이 아마 이제 감사하실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어려서 그렇게 큰 고통을 겪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점심에 버거킹 햄버거를 시켜 먹었거든요. 저는 어려서 도라지랑 알로에만 먹고 살았어요. 체질이. 그래서 버거킹 햄버거 먹는 게 제가 병원 갔다 주사 맞고 나오면 엄마가 하나 사주던 게 버거킹 햄버거예요. 지금 이걸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탈하다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것만 너무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세 분 다 나와주세요. 네. 여연님, 노미나님, 안시아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네. 이렇게 험난한 세상 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나름의 괴로움이나 힘듦이 있을 텐데 잘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이 소울에 힐링을 좀 주는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싱잉볼 연주를 한번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연주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소 싱잉볼 명상을 안내하고 있고요. 오늘은 싱잉볼 연주 공연을 맡은 유진영입니다. 네, 여러분 평소에 싱잉볼 소리 많이 접해보셨나요? 처음이세요? 네, 그럼 오늘 들려드릴게요. 네. 싱잉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공간이 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만큼 좀 더 주파수 진동이 강하고 크면서 울림이 여러분 몸에 잘 가닿을 수 있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하얀색 크리스탈 싱잉볼을 가지고 왔어요. 네, 크리스탈 싱잉볼은 굉장히 맑고 청한 음을 가진 백수정으로 만든 싱잉볼이에요. 네. 그래서 어쩌면 연주라고 했지만 하나의 조화로운 울림, 네, 강한 진동처럼 와닿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싱잉볼, 이 크리스탈 싱잉볼은 일반 음악 감상과 좀 다른 치유와 정말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탈에서 나오는 힐링 주파수인 자연의 파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면 우리 스트레스로 균형이 깨져 있는 우리 세포 리듬들을 다시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연 치유력을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우리 몸에 인체에 막힌 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뚫어주면서 순환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들으시다 보면 음악 소리보다는 조화로운 울림, 강한 진동, 어쩌면 하나의 에너지처럼 내 몸에 전달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싱잉볼 소리를 듣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싱잉볼이 우리 몸의 순환을 돕다 보니까 몸,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이완이 잘 되면서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잠이 이렇게 요곤해지면서 잠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혹시라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부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진동이 살짝 건드리면서 일시적인 통증이 살짝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은 치유와 정화가 일어나는 싱잉볼 테라피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다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내가 싱잉볼의 진동에 의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구나, 정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내버려 두시면 이 시간이 끝나고 그런 현상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를 들으실 때 좀 더 파동을 몸으로 잘 느끼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들으시는 걸 저는 제안을 드려요. 근데 이렇게 눈을 감고 듣다가 궁금하죠? 뭐가 궁금할까요? 네,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여기서 나는 건지, 여기서 나는 건지 궁금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눈 감고 들으시다가 궁금하시면 또 눈 뜨셔서 궁금증 해소하시고 다시 눈 감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주가 끝나면 제가 종을 3번 쳐드릴 거예요. 귓가에 3번째 종소리가 들리면 그때 눈을 천천히 떠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모두 함께 눈을 한번 감아봅니다. 네, 눈을 감아주시고요. 손을 허벅지 위에 살포시 올려둡니다. 어깨 풀고 나의 호흡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내 코끝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느낌에 잠시 집중해 봅니다. 이 순간의 고요함, 이 순간의 정적 잠시 느껴보고 서서히 내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쉐임볼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노력이 느껴지셨나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마음 힐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싱잉볼 라이브를 들을 기회가 정말 없는데 다시 한번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의 지금 1시간 반이 지났어요. 시간 빨리 지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화된 에너지로 한번 제너럴 리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혹시 저희가 이렇게 제너럴 리딩 할 때 이렇게 좀 에너지를 또 계속 정화시켜 주실 수 있는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너럴 리딩을 한번 제가 여기 있는 분들만 기운을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개의 주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곧 듣게 될 좋은 소식,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의 계시를 받기 좋은 날이라고. 우주가 나에게 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2개의 제너럴 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곧 듣게 될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그걸 듣는 모습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없으시다면 지금 이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 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5장의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5개의 색깔을 선택할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네, 파란색을 선택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파란색을 선택했다. 네,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하이로펀트 교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파란색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내가 합격을 해야 되거나 어떤 큰 계약을 해야 되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이 교환 카드가 너무 좋은 카드죠. 거의 1등 카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혹은 결혼 같은 어떤 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교환 카드가 나왔다면 괜찮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중개인이거든요. 교환 카드는 중개자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협력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보단 그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들. 네, 빨간색. 자, 소년의 나무 카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소년의 나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하시거나 이동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과정이 굉장히 순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연애운이라고 본다면 소년의 나무 카드는 새로운 사람을 만약에 만난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어떤 감정이나 연애 감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빨간색 선택하신 분 중에 뭐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이런 거가 되나요? 손 들고 말해주면 네.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사, 이동, 새로운 일, 그 다음에 혹은 새로운 인연과 당장에 어떤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들, 네,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들, 노란색은 많이 없네요. 7번 나무 카드가 나왔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 카드가 반갑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프리랜서처럼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분이라면 나무가 일을 의미하거든요. 일이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으나 그만큼 일한 만큼은 돈을 벌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은 손님이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을 선택하신 분들. 네. 네, 뭐 여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네, 6번 컵 카드는 재회 최고 좋은 카드죠. 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연락 왔으면 좋겠다. 6번 컵 카드 제일 좋은 카드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나 혹은 돈과 관계없이 정말 나의 어떤 소망과 같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좋은 소식으로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자, 보라색을 선택하신 분들. 보라색이 많네요. 9번 칼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네,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거 추가 카드 하나 더 뽑아볼게요. 오. 그러니까 이 고민을 왜 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운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 운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보라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운이 언제 들어오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선택하신 분들만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보라색을 선택하셨는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좀 오셨는데 그 운이 제가 6개월 안쪽으로 언제쯤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1개월, 2개월, 3, 4, 한 요 정도에서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1개월, 네, 벌써 황제 카드가 나왔고, 2개월, 그 다음에 3개월, 4개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이 일은 지금 이 시점부터 한 달 안에 좋은 기회나 운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첫 번째 한 달을 놓치면 1, 2, 3, 지금 시점부터 4개월 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황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부터 한 5월 말 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해결되는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네, 좋은 소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우주가 주는 메시지, 지금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한, 지금 이 싱잉볼 음악을 들으시면서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계신 분들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 카드에 투영하면서 5장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5가지의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파란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란색을 선택하신 분들, 네, 어떤 지금 이 순간에 우주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기회가 들어올 건데요. 그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인연이 아니고 새로운 인연으로부터 오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내 감정, 마음을 오래된 인연과 오래된 생각에 묶여있지 말고 새로운 시작한다, 새롭게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기회가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추가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혹시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7번 체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다는 건 내가 좀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일에 어떤 정체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분은 일이 이제 추진력이 생기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게 물이고 이게 불이거든요. 물불의 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좋은 인연이 왔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빨리, 그 다음에 전차 카드는 짧은 시간 내에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우주의 메시지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보라색을 선택하신 분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운 좋은 분들이 많네요. 네,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 나왔습니다. 나머지 3장도 좋은 거 나와야 되는데, 네, 금전운이 있습니다. 네, 금전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거나 뭐 일을 시작하거나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금전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요. 손을 내미는 카드는 난 가만히 있으면 오거든요. 잡아야 됩니다. 네, 잡지 않으면 이 금전운은 흘러가는데, 사실 에이스 오브 컵 카드보다 에이스 펜타클 카드가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들었던 금전운이 이거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제안이 오게 됩니다. 자, 이건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네,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들, 네, 9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편안하시래요. 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날 잘 챙기래요. 9번 컵 카드가 어떻게 보면 이 카드가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팔자 편해 보이잖아요. 9번 컵이라는 건 뭐냐면, 컵이라는 게 감정, 마음입니다. 9라는 숫자는 거의 10에 가까운 완성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내 시간 뺏기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뭐 가족이라도 이기적이라고 하든 말든 그냥 내 시간 갖고 편안하게 누리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카드는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불편해요, 그것이 좀 많이 편안해질 거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들, 네, 노란색이 꽤 많네요. 3번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면, 설명드리면, 이 사람 부자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멀리 섬을 바라보고 있죠. 어려서 이 반대편 섬으로 온 거예요.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동경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그곳을 바라보고 이동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그레이드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우주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초록색을 선택하신 분들, 네, 20번 주어지면서 심판 카드 나왔습니다. 아시죠? 이 카드가 나오면 한 장 더 뽑아야 됩니다. 재회가 자꾸 나오네요. 네. 네. 재회가 자꾸 나오는데, 네, 이거 재회운 최고입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연락 오거든요. 네, 근데 이 카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막연히 바랬던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심판 카드는 생각지 못한 큰 운으로 그것과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사실 두 개 다 운의 영역의 카드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그 운이 올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당장의 돈보단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순수한 카드거든요. 소꿉놀이 하는 카드고. 그래서 내가 그냥 원하는 거, 내 바라던 바대로 그냥 선택하시지 당장의 이익을 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제너럴 리딩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싱잉볼 라이브를 들으면서 카드를 뽑아본다는 게 너무 귀한 경험이었고 진짜 집중이 너무 잘 돼요. 네, 다시 한번 유진이 형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북콘서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어떻게 좀 괴로움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잘될 운명으로 가는 계기에 들어섰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이대로 끝내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저희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혜도 저자님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뵈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셨다. 네, 저기 노미나 선생님. 저희 남편이 지금 예. 타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을 뵈면 꼭 여쭤보라고 하는 게 그 선생님이 그 하실 때 상담하실 때 이렇게 돌 같은 거를 예.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디서 구입하는지 그걸 꼭 여쭤보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힐링 완드라고 치면 원석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석을 이제 나한테 맞는 거를 그 원석이 다 기능이 효능이 있거든요. 네, 그 사실 힐링 완드. 예, 힐링 완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네, 타로를 한번 볼 때 네. 타로를 하루에 한 번만 뽑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 뽑아도 되는 건가요? 그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뽑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계속 왜곡돼요. 그래서 첫 번째 뽑은 그 타로가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뽑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올까? 뽑았어요. 부정적으로 나오면 속상하죠. 그래서 연락 온다고 카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뽑아봅니다. 그 점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는 봐도 돼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래서 한 질문에는 한 번에 카드를 뽑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선생님 강의를 7번 정도 돌려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도 아직도 저는 해석을 잘 못해요. 네. 어느 정도로 제가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는 건지. 이제는 강의를 더 듣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전으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전으로 많은 사람 이렇게 돈 받고 상담을 안 해보셨죠? 네. 근데 한번 그거 옆에 계신 선생님 찾아가서 제가 거제도까지 찾아가서 했는데 말문이 안 트여요. 제일 좋은 건 대학교 축제 같은 데 가면 한 8시간 정도 말문이 트이든 말든 해야 돼요. 그럼 내 앞에 한 100명이 서 있거든요. 화장실도 못 가요. 거기 한번 갔다 오면 한 5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타로 카드 상담 실력을 높이는 건 뭐냐면 돈 받고 많이 상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늘 수밖에 없어요.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여기 앞에 네. 선생님 저는 뜻하지 않게 이제 상담과 강의가 같이 시작되면서 좀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네. 제가 상담에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굴 가르쳐 드리는 네. 부담감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갔다 온다고도 자랑도 했어요. 타로 강의를 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알고 있는데 네. 실전이 아직 부족했을 때 예. 제가 더 많은 풍부한 그거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편명적인 것만 얘기해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걸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거의 답은
또 제가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제가 이제 네타 내본 책에도 이제 그 6단계, 7단계 했을 때 6단계 타인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주제이든 타로 카드 해석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으면 돼요. 예. 그러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 정도가 되려면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이 하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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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계신 분. 네, 저도 그냥 이렇게 책 혼자 보고 하다가 네. 취미로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냥 유튜브 보고 막 그러는 그냥 네. 중인데요. 그게 역방향을 꼭 봐야 되나요? 아니요. 역방향을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데스 카드가 죽음이지만 주변의 카드가 다 만약에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데스가 시작이고 데스의 역방향이 시작이고 데스의 정방향이 끝이죠. 근데 남녀 관계를 보는데 데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지만 옆에 심장에 칼 꽂힌 카드가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백지 카드가 나온다. 그러면 끝이고요. 그래서 주변의 카드와의 조합을 통해서 그 카드의 정과 역을 보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상담을 만약에 하시다가 네. 부정적 리딩이 나왔어요. 네. 그 이제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좀 만화에서 말씀하시면서 네.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리딩을 해주시는지 궁금했어요. 이제 제가 제너럴 리딩에서는 이제 좋은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1대1 상담에서는 저 최악의 상황으로 얘기합니다. 네, 1대1 상담에서는 대신 최악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최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타로 카드를 보면 판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매운맛을 느낄 수 있느냐. 네, 충분히 이 사람이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는 그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네. 네, 그 상태의 그런 상태에 맞춰서 네. 밸런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단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왔는데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어디 가서 자식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나쁘고 이거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은 왜냐면 무궁무진한 아이인데 내가 뭐라고 그 아이에 대한 운명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악을 얘기할 때는 어떨 때냐면 정말 돈과 관련된 일일 때 명확한 결과가 있을 때는 최악일 때는 그걸 최악으로 얘기를 해줘야 그분이 그걸 피해 가니까. 네. 네, 큰 네. 도움이 됐습니다. 맞아. 선생님 책 8페이지예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뽑은 타로 카드 해석할 때 네. 여러 장의 카드를 보고 하나의 메시지를 포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세 장의 카드가 딱 어떤 특정 키워드가 아닌 수거처럼 연결이 돼서 네. 딱 세 장을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로 딱 읽히는 순간이 온다는 그런 뜻으로 네. 해석이 될까요? 오고 가끔은 이럴 때도 있어요. 그 분이 그냥 이렇게 그 채팅창으로나 질문 자체를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이 얘기 해야겠다가 그냥 카드 뽑기 전에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이상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3장 카드까지 봤다. 그럼 바로 딱 보여요. 네. 많이 하면 그게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정말로 저희 이제 행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귀한 인연으로 뵙는 날까지 또 바르게 사는 사람 되고 또 준비 잘 해놓고 있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